이 고시원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이게 진짜 입실자인지 가짜 입실자인지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지금 만실이니까 만실이라고 하니까 만실이겠거니 하지 마시고 이 입지가 수요가 풍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고고시원의 송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시원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투자금, 권리금, 수익률, 그리고 매물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고시원 2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주위에서 지인들이 나도 하고 싶다 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시원 창업할 때 드는 투자금은 상가 보증금, 시설 권리금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보증금은 5천, 시설 관리금은 2억 5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보통 투자금의 2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1억에 20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거죠. 3억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를 3억을 했다. 그러면 내 순수익이 보통 60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00보다 안 될 경우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600보다 훨씬 넘는다. 그러면 좋은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내 투자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이 매물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시원 매매 사이트에 오픈된 매물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증금 7천, 임대료 260, 권리금 2억 9천, 그래서 토탈 3억 6천, 방 개수는 27개, 순수익이 700, 항상 만실 이렇게 써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예전 매물이라서 지금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 7천에 권리금 2억 9천이니까 토탈 내가 필요한 돈은 3억 6천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20%의 수익률을 생각해야 된다 했으니까 월 순수익이 20% 하면 720만 원 정도는 돼야겠죠? 네, 여기 보니까 순수익이 700이라고 됐습니다. 부동산 광고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실제 수익률이 정말로 이렇다고 한다면 수익률만 봤을 때 접근하기에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깎아보면 될 테니까요. 그러다 따져봐야 될 것,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제공하는 물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런 월 매출에서 경비를 빼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의외로 그냥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나 그 매도자가 하는 말만 듣고 수익률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럼 안 되겠죠?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시설이에요. 여기가 시설 손볼 곳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리모델링 할 게 많은 곳이라면 그러면 이 매물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외에도 초보 원장님들이 고시원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입니다. 상가 주인은 알고 있어요. 고시원에 시설 권리금이 비싸게 들어있으니까 세입자가 그냥 털고 나가는 경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도 장사 안 되고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 만료되면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상가 주인은 공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치만 고시원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되었다고 그 시설들 원상 복구하고 나갈 세입자 없겠죠. 자기 권리금을 낮춰서라도 반드시 넘기고 나갑니다. 상가 주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5%를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케바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월세가 높은 경우 계속 월세가 올라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고시원은 각종 전기료, 가스비, 기타 물품 비용 등 이런 건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데 매출은 그대로예요. 내가 마냥 그 원생들에게 받는 고시원료를 매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의 수익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총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이 넘으면 그 월세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반드시 적자가 난다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매출액이 크고 순수익이 그만큼 많으니까 월세가 높아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개인적으로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인 원장님이 상가 월세가 700만 원 정도였어요. 프리미엄 고시원이었고 고시원 하나당 방값이 80에서 85만 원 정도 했습니다. 늘 만실이라고 하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매매 계약해버렸는데요. 만실이라고 해도 정말 만실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퇴실한 방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 드나드는 공실 기간이 존재해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죠. 그럼 한 달에 80만 원의 수익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겁니다. 방값 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방 하나, 두 개 빠졌을 뿐인데도 수익률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상가 월세와 더불어 방의 가격과 개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 부분 꼭 고려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의 그 사례를 보면 방이 27개에 수익률이 저 정도 나오려면 이 물건은 아마 프리미엄 원룸 고시텔일 가능성이 커요. 방 개수가 적고 방 하나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저라면 이건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초보 원장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거주지랑 너무 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시원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고시원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변기가 갑자기 막혔어요. 요즘 사람들 뭐 공용 화장실에 변기 막혔다고 나서서 뚫고 그러지 않죠. 그냥 연락 와요. 변기 막혔는데요. 그러면 달려가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거는 뭐 소방감지기 그런 거 오류가 잘 나거든요. 소방 사이렌이 막 울려요. 막 입실자들 난리 나서 나오고 전화 오고. 요즘은 대부분 총무가 없는 추세인 거 아시죠? 이런 거 대신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끄면 되는데 그거 꺼줄 사람이 없어요. 뭐 믿을 만한 입실자한테 얘기해 두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보장도 없죠. 제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 청소는 사람을 쓴다고 해도 또 주인이 관리하는 거랑 직원이 관리하는 건 진짜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내 사업장이니까요. 만약에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예를 들어 집과의 거리가 1시간 반 이상인 경우 그런데 급히 그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입실자들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원 창업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저 수익률만 봐서는 안 돼요. 운영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수요가 풍부한지 충분한지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서울권 또는 경기권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가끔 고시원 중에는 고시원을 넘기려고 매매 전에 입실자들을 지인들로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입실료를 대폭 할인을 해서 우선 입실자들을 어떻게든 가득 채운 다음에 만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높게 산정해서 다른 매수인에게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기예요. 그런데 종종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고시원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이게 진짜 입실자인지 가짜 입실자인지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지금 만실이니까 만실이라고 하니까 만실이겠거니 하지 마시고 이 입지가 수요가 풍부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처 비슷한 컨디션과 그런 방값인 고시원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방 있냐고. 옆에는 공실이 많은데 내가 매수하려는 고시원만 만실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매수하려는 고시원이 만실이려면 그 근처 다 만실이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잘 따져보시면 고시원 사업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가장 극대화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꼼꼼히 살피신다면 고시원 창업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번에는 고시원의 적이죠. 누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누수도 진짜 할 말 많아요. 고시원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고민이 많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미천하지만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